오늘은 다이어트 업계의 핫 이슈, 위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언니, 나 위고비 맞기 시작했어. 진짜 신기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오젠픽 맞고 한 달에 5kg 빠졌대. 나도 해볼까? 삭센다는 어떻고? GLP-1이 뭐고? 사실 저한테도 매일같이 이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코치님, 저는 정말 의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위고비 맞는 게 나을까요? 주사 맞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비싼 주사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시스템 때문이에요. 그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GLP-1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내 몸에 있는 건데 굳이 매달 수십만 원짜리 주사를 맞아야 하나? 내 몸의 시스템을 다시 살리면 되지 않을까? 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이 답을 말해주는 영상이에요. 혹시 지금도 위고비나 오젬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될 내용은 어쩌면 평생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진짜 건강한 방법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회원분이 계셨어요. 40대 주부셨는데 정말 간절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코치님, 저는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의지가 너무 약해요. 위고비라도 맞아야 할까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아이 학원비를 줄여서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평소에 밥을 드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배부르다 하고 숟가락을 놓으시나요? 네, 그렇죠. 그럼 이미 GLP-1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말을 듣고 놀라시더라고요. GLP-1이 뭔지 아세요? 이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음식이 우리 소장에 도착하면 소장세포들이 음식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즉시 GLP-1이라는 특별한 메신저를 뇌로 보냅니다. 이 메신저가 뇌에 도착하면 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충분히 먹었구나. 그만 먹어도 되겠어. 동시에 위장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천천히 소화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GLP-1이 단순히 배부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뇌의 보상 시스템, 즉 더 먹고 싶다는 욕구 자체를 조절을 해줘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의 분비도 적절히 조절을 해줘서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여주고요. 쉽게 말해서 이 GLP-1은 우리 몸의 완벽한 식욕 조절 시스템입니다. 왜 계속 먹고 싶을까? 왜 밤에 또 뭔가 찾게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서 고장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GLP-1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 GLP-1을 고장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는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요? 집에서 직접 지어 먹은 쌀밥이나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 그리고 직접 담근 된장이나 김치, 고기나 생선, 단 거라고는 꿀이나 과일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편의점만 가도 온갖 과자, 빵, 음료수, 설탕 덩어리의 음식들, 그리고 인공 감미료, 방부제 투성이,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칼로리 음식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 뇌에 도파민, 즉 쾌락 호르몬을 급격히 올려버려요. 설탕이 들어오면 뇌는 와, 이거 너무 좋아, 더 줘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요. 문제는 이런 강력한 도파민 자극에 익숙해지면 우리 몸의 섬세한 GLP 신호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들리죠? 그런데 클럽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면 옆 사람이 소리쳐도 잘 안 들립니다. GLP-1은 조용한 속삭임 같은 신호예요.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주는데 설탕이나 밀가루, 가공식품들이 내는 도파민 소음이 너무 커서 GLP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시스템이 고장난 거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현대 식품 회사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먹고 싶어 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음식들을 만듭니다. 설탕과 소금, 지방의 황금 비율을 차단해서 중독성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는 식품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만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해요. 애초에 조절이 안 되도록 만든 음식들입니다.
자, 솔직하게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GLP-1 주사제들이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주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GLP-1과 비슷한 합성 성분을 외부에서 주입해서 뇌에 강제로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GLP-1 주사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이 운전사는 꽤나 똑똑해서 속도도 줄이고 방향도 잘 잡아줘요. 한동안은 아주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식욕이 진짜 줄었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대리운전사는 내가 아니에요. 운전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대리운전사를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닐 수는 없어요. 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여러분이 그 핸들을 잡아야 합니다. 자, 문제는 그동안 운전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속도 조절? 못하죠. 방향 감각?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위고비를 맞아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처음 일주일은 정말 신기하다.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리는 메스꺼움이 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 하고요. 그리고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실제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메스꺼움이 사용자의 약 44%, 설사가 30%, 구토가 24%, 변비가 24%,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은 담낭염이나 췌장염, 동물 실험에서는 갑상선 종양이 발견됐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위고비를 끊었을 때예요. 제가 요 근래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개월 동안 위고비를 맞으셨대요. 이 위고비를 맞아서 10kg를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끊게 되었다고 해요. 2달 만에 12kg가 바로 쪄버리고 식욕 조절이 안 돼서 미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외부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주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내 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위고비가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 정도인데요. 1년이면 4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끊으면 다시 살이 찌는데 이거 평생 맞으실 건가요? 10년이면 4천만 원, 20년이면 8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위고비는 이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거지 이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회하실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약을 끊고 원래보다 더 찌신 분들 정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몸의 GLP-1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부작용도 없고 진짜 건강한 방법이고 내가 더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내 몸의 GLP-1 시스템을 다시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제가 9년 동안 수천 명을 관리하면서 검증된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GLP-1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소장에 도달했을 때 GLP-1 분비량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칼로리의 아침 식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먹여봤어요. A그룹은 빵, 잼, 우유를 먹게 했고요. B그룹은 계란 3개, 그리고 아보카도를 먹게 했습니다. 이 A그룹은 2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파졌고요. 이 B그룹은 5시간이 지나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단백질은 GLP-1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앞으로 아침에 계란이나 두부, 콩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식욕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단백질과 함께 GLP-1을 활성화하는 또 다른 영양소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음식이 너무 빨리 소화되지 않게 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요.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으면서 GLP-1 분비를 더욱 촉진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채소부터 드셔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30% 이상 안정화됩니다. 매 끼니마다 주먹 2개 크기의 채소를 드세요. 미역,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GLP-1 분비에도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천천히 먹기예요. GLP-1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놓치는 부분입니다. GLP-1이 분비되어서 뇌에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드시는 속도는 어때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드시죠? GLP-1이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과식이 끝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GLP-1 시스템을 완전히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적절한 공복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공복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이 돼요. 지속적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돼서 감수성이 떨어져요. 계속 자극받던 수용체가 휴식을 취하면서 민감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위장이 쉬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같이 야식을 먹고 야식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던 30대 후반의 회사원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치킨이나 피자, 떡볶이를 안 먹으면 잠도 안 올 정도로 야식을 즐겨 하시던 분입니다. 일단 아침 식사를 시리얼이나 빵 대신에 제가 계란 3개를 먹게 했어요. 바로 첫째 날부터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평소보다 적게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고 만족스러웠고 2주 정도 지나니까 밤에 뭔가 찾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억지로 참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먹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3개월 후에 7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식욕 조절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주사 한번 맞으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방법들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인간은 누구나 편하게 살 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위고비를 맞으면 평생 그 주사에 의존을 하셔야 됩니다. 끊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GLP-1을 활성화하면 내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의 능력을 되찾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9년 동안 수천 명을 관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같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피하기만 해도, 이걸 반대로만 하셔도 성공 확률이 80% 이상 올라갈 겁니다. 실패 패턴 첫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이번 주는 회식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할게요. 여행 가기 전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시작할게요. 월요일부터 완벽하게 시작할게요. 야, 여러분, 완벽한 타이밍이 오긴 오나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상태도 시작해요. 회식 있는 주에도 아침은 계란으로 먹고요. 여행 중에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 가능한 부분만 실천합니다. 그리고 실패 패턴 두 번째.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할 거야. 한 번에 모든 걸 바꿔버려야지. 첫날에 계란 5개 먹고 닭가슴살 300g 먹고 샐러드 이만큼 먹어요. 둘째 날 포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실패 패턴. 타인과의 비교예요. 다른 사람은 일주일 만에 3kg 빠졌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빠졌지? 인스타그램에서 본 사람은 한 달에 10kg 뺐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몸은 우리만의 속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게 오히려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기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일주일 했는데 체중이 그대로네. 2주 했는데 왜 아직도 저녁에 배가 고프지? GLP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데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체중 변화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체중계 숫자보다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관찰을 해보세요. 아, 오늘은 오후에 평소보다 단 게 생각이 나지 않았네. 평소보다 적게 먹었는데도 배부르네. 라고 일상생활에서 느껴주시면 좋습니다. 자, 실패 패턴 다섯 번째는 환경입니다. 집에는 여전히 과자나 라면, 빵이 가득 차요. 의지로 참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지로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어요. 환경을 바꾸지 않고 의지력만으로 버티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러분, 환경부터 바꾸세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불안전에도 시작하시고요. 작은 변화부터 쌓아 나가시고요.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즐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는데요. 단백질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1.2에서 1.6g 정도의 단백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외식이 많은데 어떻게 실천하나요? 외식할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기나 생선 요리를 선택하시고요. 밥보다는 반찬 위주로 드시고 야채 반찬부터 먼저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가족들은 다른 음식을 먹는데 저만 혼자 다르게 먹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는 가족 식사에 몇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해서 본인만 드시면 되고요.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하나를 더 준비해 주세요. 기존 음식은 그대로 두고 순서만 바꿔서 드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 효과는 언제쯤 느낄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1주차에는 오전에 간식의 욕구가 감소할 거고요. 2주차 정도 되면 전체적인 식욕이 안정화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3주차 때는 야식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 거고 4주차 정도 되면 새로운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있게 될 겁니다. 체중 변화는 2주에서 3주차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과연 뭘까요? 내 몸에는 이미 완벽한 식욕 조절 호르몬 시스템이 있다. 이겁니다.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비싼 주사를 맞아야만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GLP-1 시스템을 다시 깨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백질 먹기, 채소 충분히 먹기, 천천히 먹기, 적절한 공복 시간을 갖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30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부터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내일 아침 평소 먹었던 빵이나 시리얼 대신 계란 2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GLP-1 깨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80%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고요.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속도로 가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